안녕하세요. 핫한 정치 이슈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강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규입니다. 이번 대선은 이재명 후보 쪽은 빠르고 그리고 작은 선대위 일로 가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 캠프는 삼각편대 매머드 선대위로 맞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캠프는 초반에는 혼선도 있고 했지만 지금은 정리가 돼서 출범을 한 상태입니다. 윤석열 캠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윤한홍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니까 역할이 되게 많으시던데 하나는 선대위 당무지원본부장이고 또 하나는 당의 전략기획 부총장이시라고. 예. 근데 그 두 가지 역할은 선거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 당 사무처 직원들하고 네네. 또 우리 선대위에 와 있는 분들 네. 일 잘 할 수 있도록 예. 도와주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결국. 일종의 살림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뭐 네. 인사나 또 뭐 조직, 또 사무실, 네. 또 뭐 식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 물론 그렇죠. 네. 그런 부분, 뭐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는 부분이죠. 그게 근데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제일 역할이에요. 중요한 거 아닌가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곡간을 쥐고 있는 거예요. 법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네, 네. 지었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막 윤활유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전략기획부총장인데 전략기획은 또 살림하고는 좀 약간 틀린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제 일정 그런 부분 역할도 하게 되죠. 네. 당에서는 네. 네.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역할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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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뭐 일단 그 질문이 여기 모시니까 그 질문이 생각나는데 한동안 왜 그 언론에 특정 언론의 윤 캠프의 이야기를 하는 왜 윤핵관이라고 그렇죠. 윤핵관 씨가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윤석열 캠프의 핵심 관계자. 그러니까요. 네, 근데 우리 윤 의원님이 윤 씨라서 혹시 윤핵관 아니냐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으셨나요? 뭐 이야기를 많이 듣죠. 네. 들었지만 저는 뭐 실체가 없는 이야기죠. 윤핵관은 아니셨나요? 뭐 저는 당연히 아니고 왜 네. 당연히 아니에요? 윤핵관이라는 자체가 네. 저는 실체가 없는 거라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 뭐 있다면 경선 네.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든지 네. 하든지 네. 그죠? 저는 뭐 민주당 쪽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는지 네. 또 우리 당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는지 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나온 얘기는 상당히 그게 캠프 안에서 나온 네. 그러니까 특정 언론 몇 군데에서 예. 윤석열 캠프의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 뭐 멘트가 그 나오니까. 기사를 봤는데 네. 그게 뭐 동일인이다 한 사람이다 이렇게 또 단정할 수가 없어요. 복수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정할 수도 없는 이야기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경선이 끝나고 네. 네. 이제 우리 윤 후보 중심으로 대선 캠프를 꾸려서 네. 네. 이제 대선에 나가야 되니까 이제 윤 후보를 흔들기 위한 하나의 뭐 일종의 그런 수단으로 나온 거 아니냐 네. 저는 그래 본 거죠. 안 그러면 민주당에서 우리 윤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네. 그런 말을 오히려 만들었든지, 거꾸로. 예. 저는 뭐 그런 뭐 개념에서 프레임으로 나온 말이 아니냐. 네. 네. 윤핵관이라는 게 얼마나 참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 어떤 사람 이름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저도 그 보고 윤핵관 씨. 야 네, 네. 정말 기발하다. 이게 여의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여의도 정치판이 네. 업무와 네. 진짜 근무술수 네. 이거 개혁해야 된다. 네. 아. 그러니까 정치 신인이 대통령 후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윤핵관, 그러니까 언론이 만들어낸 건 아닐 거예요. 누군가 말을 했으니까 보도를 했겠죠. 근데 그 말을 했다는 분들 이름이 뭐 거명이 돼요. 한 서너 명의 이름이. 우리 윤 의원님은 제가 듣긴 아니더라고요. 근데 누구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 수도 없는 거고요. 네. 그게 그렇게 그분들이 거명될 수밖에 없어요. 네. 왜? 네. 경선 과정을 여러분들 보시면 네. 경선이 다소 좀 경쟁이 좀 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경선 과정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눈치를 보면서 중립을 지켰잖아요. 네. 대부분이. 네. 또 당도 그랬고. 네. 그 과정에서 윤 후보를 진짜 마음으로 진심으로 도와주면서 헌신했던 의원이 몇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거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 네. 근데 여기서 윤핵관과 또 별도의 얘기가 나온 게 이 윤석열 캠프의 현역 핵심 3인방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권성동 의원과 우리 윤 의원님 그리고 장제원 의원 이렇게 세 명을
또 핵심 3인방이라고 하면서 또 문고리 3인방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아니, 근데 그건 윤핵관하고는 또 다른 얘기인데 아니 어떻습니까? 들어보세요. 네. 사선 의원, 네. 권성동 의원 4선입니다. 네, 그렇죠. 네. 장재원은 3선, 네. 저도 재선이거든요. 네. 어떻게 문고리가 됩니까 그게? 아니 솔직히 말해서 경선할 때 네. 정말 진짜 도와달라고 해도 네. 참여를 다 주저주저 했어요. 그랬군요. 현역 의원들이. 예. 그렇지만 우리 진짜 정권 교체 한번 해보자. 네. 나라 한번 살려보자 해서 네. 네. 정말 정치적인 어떤 미래에 있을 불이 감수하고 윤석열 후보를 도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이런 구도 자체를 한번 흔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프레임 아니었나. 문고리 3인방, 윤핵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이 윤 후보 근처에 가려면 우리 그 3인방이든 윤핵관이든 거치지 않으면 가기 힘들다. 그렇죠. 이런 네, 얘기가 네, 있어요. 그거는 정말 진짜 네. 음모론적인 발상인데 네. 왜냐면 우리 윤 후보가 소통의 달인이에요. 아, 엄청나게 인맥이 넓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건 맞아요.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네, 듣고 네. 또 이게 SNS로 소통을 하거든요. 외부 인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발언 자체나 생각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세 사람 우리 권성동, 장재원 저를 예. 통하지 않으면 윤 후보를 못 간다? 예. 그렇다면 지금도 그래야 돼야 되잖아요. 네. 선대위에 저는 자리도 없고 책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숨어서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그래서 거예요. 문고리라는 게 원래 자리는 없지만 문 앞에 있어서 다 이런 얘기가. 그렇지 않아요. 두고 보세요. 제 말이 틀렸는지 이 대선이 끝나면 또 새로운 사람을 뭐 무슨 윤핵관이니 네, 네. 문고리니 해서 또 공격을 할 거라고요. 예. 이게요. 이게 여의도 정치판입니다. 이게. 그렇군요. 아니 근데 사실 그 권성동 의원은 뭐 그 윤석열 후보가 어릴 때 친구라고 그러고 뭐 장재원 의원은 뭐 검사하면서 되게 친했다고 그러고 근데 윤한홍 의원님은 어떤 인연으로 그 저는 윤석열 인연이 후보하고 없죠. 친하신가요? 예. 저는 특별한 개인적인 인연은 없습니다. 글쎄요. 예. 저는 뭐 이제 사개특위 간사를 제가 했잖아요. 네. 시대 아, 때 네. 하고 또 법사위 활동하면서 네. 이제 윤석열 후보와 이제 국회에서 네. 이제 마주칠 기회가 있었고 또 보면서 이 나라를 생각하면 네. 도와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고 네. 또 제가 개인적으로는 권성동 의원하고 굉장히 또 친하세요. 개인적인 관계가 특별한 그러시구나. 관계가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뭐 의기투합을 했죠. 아. 네, 참 나라 한번 바로 세워보자. 굉장히 초창기부터 도와주기 네, 시작하시죠. 그리고 같이 했죠. 같이 시작했죠. 네. 그러니까 그게 아마 굉장히 그 3인방이란 말에 들어가는데 큰 그게 있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됐으니까 네. 이제 네. 또 거기에 대한 공격이 들어온 거죠. 네. 사실은 만약에 극단적인 가정을 해보세요. 네. 윤석열 후보가 안 되었으면 네. 그럼 우리는 우리 세 사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낙동강. 그렇죠. 네, 네, 그거 네. 아닙니까? 낙동강 오리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함께 가야 되는 길목에서 네. 정말 좋지 않은 프레임이고 네. 또 좋지 않은 윤 후보에 대한 공격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의원님과 나머지 이제 그 장재원 의원이랑 예. 그 권성동 의원님은 초기에 이제 헌신을 하셨고 예. 이제 윤석열 후보가 되니까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격이 들어올 수밖에 그러니까 없다는 그 얘기죠. 얘기를 저는 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윤 후보를 공격할 거리가 지금 별로 없을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윤 후보가 공직자로서 정말 반듯하게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공격할 네. 거리가 없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윤 후보 주변을 공격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죠. 네, 그러다 뭐 보니까 부인 뭐 자꾸.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윤핵관이라고 하면서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것도 그 프레임인 거예요. 네. 네. 윤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거리를 만들었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시작된 게 민주당은 아니고 그 국민의당 내부 인사들이나 아니면은 이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공경애 변호사 이런 분들이 먼저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이 공경애 변호사가 문고리 3인방 얘기를 처음 하면서 이 나중에 보니까 또 장순실 얘기까지 이준석 대표가 맞아요. 얘기하고 그래서 이 장재원 의원을 겨냥한 얘기인데 정말 장재원 의원이 인선이나 뭐 캠프 일정이나 이런 걸 모두 좌지우지한 건 어떤가요? 그런 의혹을 자꾸 제기했는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네. 보세요. 경선할 때 네. 그 우리 안타깝게도 장 의원이 아들 문제로 네. 캠프에서 떠났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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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권성동 의원과 제가 캠프를 총괄을 했잖아요. 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금경애 변호사입니까? 네. 말씀하신 것도 네. 저거 봤는데 네. 그 페이스북에 썼더라고요. 네. 네. 팩트가 틀렸어요. 아, 팩트가 어떤 게 틀렸나요? 우리가 맡고 있어서 김종인 위원장이 못 들어온다. 그렇죠. 아, 그렇게 예, 얘기했죠. 그렇게 했죠. 정반대거든요. 3인방의 승리다. 정반대예요. 정반대는 예. 어떻게? 권성동 의원과 저하고 장 의원은 밖에 나가 있었고 네. 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종인 위원장 모셔와야 된다. 아. 정말 진짜 그런 대화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팩트가 안 맞는 이야기다. 아하.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뭐 지적을 해서 뭐 하겠나 해서 권성동 의원과 제가 이야기를 안 한 거죠. 그게 팩트가 안 맞는 이야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다음에 장순실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얼마나 지나칩니까?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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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인격에 대한 모독 이런 표현 아닌가요? 네, 네. 저는 그 정말 진짜 지나친 겁니다. 지나치다. 예. 근데 그 왜 말이 그런 안 얘기가 되잖아요. 나오냐면 그 장지원 의원이 떠났다고 했는데 실제 와서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일정은 장지원 의원이 하고 있다라고 전혀 윤 그렇지 후보가 않아요. 얘기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저녁은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실제 그게 아니에요. 예. 그거를 저하고 권성동 의원이 계속해서 관여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팩트가 안 맞잖아요. 아, 어떤 일부 현상이 있었다고 해서 그걸 갖다 확대 해석해 가지고 네. 그건 정말 좀 지나치다. 아, 네. 그리고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본인들이나 또 자기들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더 큰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견제나 저는 그런 게 아니겠느냐. 아, 지금 현재 무슨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이 두 분, 세 분에 대한 견제다. 그렇죠. 저는 그것도 있다고 보고 또 윤 후보에 대한 흔들기다. 흔들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중요한 역할을 하신 건 맞죠. 권성동 아, 의원이랑 맞죠. 그 윤한홍 의원님.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팩트를 알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 팩트가 틀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정말 그걸 갖고 또 뭐 논쟁을 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을 한 건 사실인데 거기에 대한 해설은 틀린 네. 거다. 예. 그런 얘기. 저 해설도 틀리고 팩트가 안 맞아요. 아, 네. 예. 그리고 일부에서는 김종인 위원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우리 권성동 총장이나 제가 김종인 위원장을 막은 게 아니라 아, 우리가 같이 모시려고 했다. 네. 그래서 권성동 총장이 김종인 위원장 사무실을 여러 번 갔다 그렇죠. 왔잖아요. 한 건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어. 심지어는 밤에 대게까지 찾아갔습니다. 예? 예, 예. 아시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렇게 늦은 페이스북에 글을 썼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렇군요. 그렇지 근데 않습니까? 일부에서는 이제 이게 윤핵관에 대해서 이 우리 그 의원님들이 아니라 뭐 한호섭이란 분이다 또는 장성민이다 뭐 하여튼 여러 사람 이름이 또 나왔어요. 아이, 그게요. 말이 좀 성립이 돼야 제가 대화를 좀 하겠는데. 그렇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윤 후보의 하루 일과를 우리가 다 알고 네, 캠프에 나와서 뭘 하고 행사를 뭘 네. 다니고 또 만나서 어떤 이게 우리가 건의를 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말이 좀 성립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 언론에서 물론 뭐 여러 가지 취재를 하긴 하겠지만은 네. 대부분이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언론이 윤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역할을 많이 하지. 예? 네, 네. 우호적인 언론 별로 없어요. 아, 지금도. 진짜요? 예. 왜? 그래서 저희들이 맨날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친여 언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야당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윤석열 후보가 야당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뭐 조선일보 정도는 저는 중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일부 중립 지키는 언론이 몇 군데는 있는데 네. 저희들도 네. 그래 보고 있는데 네. 대부분은 윤 후보에 네. 대해서 공격적이에요. 공격적이다. 어. 그 공격적인 언론에서 만들어낸 저는 프레임 같은 거다. 근데 이제 그 윤핵관이 논란이 되니까 사실 윤핵관의 인터뷰가 줄은 건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거의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주접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주접 떨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많이 그 윤핵관이란 말 자체가 요즘은 좀 사라졌죠. 그렇게는 예, 없어졌어요 예, 예. 지금. 이제 그분들이 선대위에 다 들어오셨잖아요. 아니 들어와서 이제 예. 다 해소가 된 나중에는 거다. 이제 그분들이 윤핵관 말 듣게 될 겁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네. 그런 인터뷰가 되게 많이 줄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잠복된 대상포진이랑 비슷한 거다. 그래서 몸이 좀 약해지면 뭐 대상포진이 걸리는 것처럼
또 윤핵관 증세가 정말 그 등장하지 우리 않을까. 후보를 그렇게 흔들면 안 되는 예, 거예요. 예. 우리가 뭐 후보가 지금 이제 선거 우리 선대위가 이제 거의 돌아가기 시작했잖아요. 네. 왜냐하면 뭐 한 달 정도 이제 시간 그렇죠. 지나면서 맞아요. 짜임새 돌아가기 혼선이 시작하는데 많았죠. 후보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 과정에서 이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하고 네. 또 건의도 하고 네. 검토 뭐 일정 네. 검토라든지 정책 검토를 하게 되는데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결정해서 하는 거지 어떻게 그 그렇죠. 또다시 그런 그렇죠. 예, 예. 이제는 이제 선대위가 떴으니까. 예. 네. 근데 그러면 이제 김종인 위원장,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이런 분, 그다음에 김병준 위원장 이런 분들의 간의 갈등이나 역할 분담은 다 끝난 건가요, 이제? 갈등이다 역할 분담 자체도 네. 친여 언론이 저는 희망하는 상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갈등이. 희망이죠 예. 그분들의 근데 저희가 보면 실제 이준석 대표 말을 보면 갈등이 있었잖아요. 무슨 갈등이 있었죠?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동안에. 막. 아니 그거는 네. 다들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봅니다. 왜 선대위는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총괄을 하는 거 아닙니까? 당헌에 있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예. 근데 그 전에 그 있었던 전에 논란을 오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이야기죠. 거죠. 예, 예, 오시기 예. 전에 이야기죠. 오시기 전에 이제 오시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발언들이 네, 계속 예, 나왔는데 있을 수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다. 아니 있을 수 없는 구조죠. 약간의 걱정을 하신 것 같기는 한데 네. 있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당헌에 예. 총괄 선대위원장이 선대위를 총괄한다고 네, 다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당무에 대해서는 후보가 우선권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당 대표도 당 대선 후보를 위한 참모예요.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또 이준석 대표가 본인은 홍보 미디어만 전적으로 맡아서 네, 하겠다. 예, 예, 예. 그래서 홍보 미디어 본부장을 본인이 직접 맡으셨잖아요. 네. 그럼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있죠. 네. 그럼 나머지 분들은 그 김종인 총괄위원장을 중심으로 네. 일하는 참모들이죠. 네. 또 더 크게 보면 김종인 총괄위원장도 윤 후보에 대해서는 또 참모가 네, 되는 네. 거고 그런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갈등이 있기를 바라는 분들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예,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돌아온 이후에는 정책이랑 메시지는 김종인 위원장이 맡고 그다음에 이제 유세는 그 이준석 대표가 주로 이제 끌고 가는 것 같고 그리고 행동은 그 윤석열 후보가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를 보던데 지금 선대위가 어떻게 크게 굴러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요. 예. 이제 김종인 총괄위원장이지만은 시시콜콜 다 세부적으로 아. 관여를 안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분은 그렇게 하는 그렇잖아요. 그래 스타일은 안 아니에요.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홍보 미디어는 네. 이준석 대표 네. 네. 총괄본부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준석 대표 그 파트를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 그 위로 정책, 뭐 예, 그러진 않고. 정책은 원희룡 총괄본부장이 있으니까 네. 다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걸 이제 김종인 총괄위원장 위에서 보시다가 네. 네. 이제 본인 의견이나 방향에 네. 조금 지적할 부분이 있다든지 조금 틀어야 될 게 있다든지 그럴 때는 어느 분야든지 다 관여를 하게 되는 네. 거죠. 네. 그 분야는 니는 관여 안 하겠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대위 운영이 이게 굉장히 유기적으로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죠. 같은데. 이제 시작이니까. 예, 예. 왜냐하면 이게 과거하고 좀 다른 지금 네. 선대입니다. 아, 어떻게 다른가요? 과거에는 총괄위원장이 있으면 네. 그 밑에 총괄본부장이 있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총괄본부장 밑에 각 이제 파트별로 장들이 네. 있었는데 네. 지금 총괄본부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분권형으로 지금 만들었거든요. 선대위를 네. 분권형이고. 아. 그러면 총괄본부장이 6분이 계십니다. 네. 분권이 된 거죠. 네. 네. 그다음 정책은 원희룡, 아, 그렇죠. 조직은 주호영, 네. 그다음에 직능은 우리 김성태 의원이 문제가 있어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네. 김상훈 의원하고 이미자 의원이 공동으로 맡고 네. 네. 그다음에 홍보 미디어는 이준석 대표 네. 뭐 이런 식으로 다 지금 네.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각 파트가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책임지고 각 파트가 자기 파트를 책임지고 네. 대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네. 전략도 짜고 실행도 하고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종인 총괄위원장 위에서 보시면서 네. 네. 이제 총괄본부장들과 회의도 네. 해가면서 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방향이라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네. 또 고쳐야 될 거라든지 뭐 그런 걸 지도하고 리드하는 거죠. 네. 근데 이 캠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워낙 메모드다 보니까 뭔가 서로 소통이 잘 안 된다. 그리고 뭔가 엇박자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특히 전번에 윤 후보랑 또 이 김종인 위원장이랑 뭔가 이 피해 보상 시기 갖고 약간 차이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는- 이런 조율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큰 그 차이라고 저는 해석하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각 본부별로 조율이라는 거는 이제 출발이기 때문에 네. 네.
뭐 그거는 조금 진행하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적응이 될 거다 보고 있고 방금 뭐 재난지원금 그 네. 자영업자 네. 지원 네. 그 부분 이야기 하시는 거 네. 아닙니까? 후보가 이제 50조를 투입해서 자영업자 도와드리겠다. 네. 이제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그 이야기를 뭐 의견이 다르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네. 왜냐하면 코로나 심각해지면 네. 더 피해가 커지면 뭐 50조로 안 되면 더 이상도 할 수 있다. 네. 그런 취지로 한 것이지. 근데 그게 이제 뉘앙스가 조금 다르니까 네. 또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네.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고 싶은 언론들이 예. 함께 또 쫙 또 하잖아요. 프레임을 예. 만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잘 우리 여기서 잘 보시고 판단을 잘 해주셔야죠. 근데 이제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정치 초보인 거는 사실 맞잖아요. 정치- 이제 몇 달밖에 안 됐으니까. 정치 신인이죠. 정치 네. 신인이죠. 완전히. 예. 초보라는 표현보다는 신인이죠. 신인으로. 네.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그 경험이 적으니까 그게 신선하기도 하고 또 그게 또 약간 서툰 부분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배우고 있다 뭐 그런 평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서 보시기 어떤가요? 그 윤석열 후보의 인간적인 매력 중에 가장 중요한 매력은 어떤 건가요? 저는 뭐 솔직한 거라고 봅니다. 솔직하다. 예. 가장 큰 장점이 솔직한 거예요. 어. 솔직한 부분이 예. 또 이게 검찰 공무원 오래 한 것도 있겠지만 네. 심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 솔직한 부분.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예, 뭐 숨기거나 앞뒤가 다르거나 이런 건 전혀 없다 이거죠. 그런 거 어. 없습니다. 뒤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액면가군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큰 장점이다. 맞아요. 그게 그런 예. 사람이 사람들의 신뢰를 주긴 해요. 그렇죠. 네. 그건 뭐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네. 많이 접촉해 보셔서 그럼요, 알죠. 그럼요.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보고하든지 뭐 이야기 논의하면서 쭉 해보면 굉장히 또 겸손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이 장점이고 예. 또 이제 워낙 인맥이 넓어요. 네. 인간관계가 모르는 넓습니다. 사람이 없으시다고. 예. 그래서 뭐 그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어떤 특정한 한두 사람이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뭐 윤핵관이니 문고리니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구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구조가 될 수가 없다. 워낙 전문가들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이 도와주고 의견 제시하는 사람이 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까 그래서 제가 그게 맞지 않다고 한 거고 그다음에 또 솔직하기 때문에 네. 뭐 기존 정치인들이 참 말바꾸기라든지 예. 또 뭐 거짓말도 잘 하잖아요. 정치판에 들어오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 뭐 언론에 계시면 더 네. 잘 네.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아. 그러면 약점은 뭘까요? 윤석열 후보의 약점.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정치판에 들어와서 이게 적응이 좀 덜 되고 있는 게 이제 네. 그런 부분입니다. 네. 정치판에 여의도 정치권의 문법이나 합법이나 이런 게 안 맞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약 같은 것도 예. 정책을 자꾸 문제를 삼는데 막 정치판에 오래 들어온 사람들은 막 일단 질러 보잖아요. 그렇죠. 뭐 예. 나중에 어떻게 될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선거를 앞두고 네. 그래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빌공짜 공약도 많은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뭐 안 네. 그런 정치인이 있었습니까? 네. 안 그러면 당선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일단 듣기 좋은 얘기 해놓고 그 다음에.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이분이 정책을 너무너무 꼼꼼하고 세밀하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정책 이제? 그래서 많이 엄밀하게 실현 불가능한 거는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안 한다. 실현 불가능한 거를 이야기를 해가지고 네. 나중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부분이 좀 그렇고, 뭐 그게 저는 나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이해를 네, 네. 언론이나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네. 그래 보고 있고요. 또 그게 뭐 장점이라면 장점인데 약점이라면 최대의 약점이죠. 정치판에서는. 네. 어쨌든 국민들한테는 속 시원하게 네. 뭐 이거 하겠다. 네. 확확 질러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거 하겠다. 뭐 예를 들면 뭐 주식 공매도 폐지시키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표를 얻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팍팍 하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국제 지원없잖아요. 금융시장에서 그게 실현이 될 수 있느냐. 네. 그걸 엄밀하고 따져봐야 된다. 그걸 이거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속 시원하게 뭐 정책을 막 내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또 질렀다가
나중에 또 말 바꿀 수도 없는 건데. 그렇죠. 근데 예. 일반 여기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들은 잘 바꿔요. 예. 아, 그렇죠. 근데 잘 이분은 아니 바꾸죠. 그 말 바꾸기가 적응이 안 돼요. 내가 언제 이러면 끝이죠. 그게 안 돼요, 이분은. 근데 이분이 그런 신중함이 있는데 자꾸 말 실수가 많이 나왔어요. 그동안 최근에는 별로 없습니다만 많이 나왔는데 전두환 발언도 그렇고 뭐 이게 그런 건 왜 나왔을까요? 근데 말 실수라는 게 그것도 방금 그런 겁니다. 말 순서가 좀 다른 거죠. 네. 이재명도 전두환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윤 후보도 전두환 발언을 예. 했어요. 예. 그 맥락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윤 후보 전두환 발언은 온 언론에서 난도질을 했잖아요. 네. 네. 예. 근데 이재명 전두환 발언 언론에서 뭐 크게 비판하는 거 있습니까? 이 당내에서 갈등이 있다고 그렇게 뭐그 정도. 보도를 네. 했죠. 예. 아니 호남에 가서는 이재명 후보가 전두환을 엄청나게 그렇죠. 디스를 하고 비석을 밟죠. 예. 예. 그리고 경상도에 가서는 띄웠죠. 띄웠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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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얼마나 언론 환경이 차이가 납니까? 기울어진 지금 운동장이라고 보시는 엄청난 거죠. 거죠.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똑같은 발언을 윤석열 후보가 하면 네. 난도질을 하고 네. 예. 여당 후보가 하면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덮어서 그냥 가는 겁니다. 지금 여론이 네. 언론이 예. 예? 근데 그거는 저희 정말 궁금한 게 이 왕자는 도대체 어떤 경우에 물론 윤 후보가 해명한 건 아닌데 그렇더라도 그걸 지울 수 있는데 안 지우고 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방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 네. 질문이에요. 네, 네. 후보가 말을 하면 그대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지금 아, 언론에서 안 믿어주는 안 믿어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 이제 누가 왜냐하면 써준 그게 거예요. 받아주면 더 이상 기사거리가 안 되니까 그런지 안 받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러면 후보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으면 우리는 옆에 그 현장에 없었잖아요. 네, 네. 그럼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팩트를. 그게 진짜 팩트인 모르니까. 거죠. 후보가 네, 설명한 네. 게. 근데 어떻게 자꾸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심리를 아시잖아요. 뭔가를 이야기를 해야지 모른다고 그러면 좀 무능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아는 것처럼 또 그렇죠. 잘못 살을 얘기했죠. 붙여서 또 추정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추정을 해가지고. 그거 하면 안 되는 네. 겁니다. 근데 저는 자꾸 이게 옆에 있는 정치인들이 네. 잘 내용을 모르고 팩트를 모르면서 자꾸 추정해서 살을 붙여서 더 크게 된 거죠. 그게.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한 3일 동안 3번에 걸쳐 계속 이걸 써갖고 나왔는데 누가 써준 건 좋아요. 근데 지우면 지울 수 있었는데 왜 안 지웠을까? 그리고 주변에서 그걸 왜 안 아니, 말렸을까? 이런 그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저도 이제 매직으로 한번 해봤는데 매직으로 쓰면 해보셨어요? 잘 안 지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게 네, 매직으로 네. 썼을 때는 며칠 지나야 지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은 그 매직 그 잘 안 지워지는 거 있잖아요. 그 저기 물에 잘 안 지워지는 예, 잘 안 것들 있죠. 지워지는 네.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거 보면서 네. 뭐 할 수 있는 건데 싶은 생각도 저는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 뭐 시험 치러 가면 다 엿도 먹고 하잖아요. 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교문 앞에 가서 엿도 붙이지만은 네. 시험 치는 전날 떡도 사주고 엿 사주고 네. 다 하는 게 뭔가 있는데 미신 뭐 이제 이런 비슷한 그건 그럼 우리 것들이, 전 국민들이 다 미신입니까? 네. 대학 시험 치실 때 엿 안 받았습니까? 아, 연 먹죠. 그럼요. 그것도 미신인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굳이 이제 질문을 하자면 뭔가 그 설명들이 딱 아주 납득이 안 갔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계속 이제 불러간 후보가 거죠. 설명한 것만으로 네. 끝이 나야 되는데 네. 옆에 있는 정치인들이 자꾸 살을 붙이니까 아. 팩트를 네. 모르면서 네. 그래서 그래 된 거죠. 그렇죠. 뭐 그래서 예.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예. 이번엔 이재명 후보로 한번 가보죠. 그러니까 예. 이제 상대편 경쟁 후보인데 이재명 후보가 뭐 대장동 논란도 많고 정말 뭐 말 바꾸기 논란도 많고 정말 뭐 비판할 대상도 굉장히 많은데 그에 반해서 또 노련한 행정가의 모습, 뭐 나는 합니다 이런 어떤 실행력 이런 거 갖고 뭔가 그 유연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포장을 하면서 가는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공무원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정말 그 잘못된 지도자다. 잘못된 지도자다. 예. 차라리 무능한 지도자가 나은 거예요. 아. 잘못된 걸 밀고 가니까요. 예. 예. 아, 차라리 무능함 지도자란 건 현직 사고는 안 대통령을 치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또 이 프로에서 제가 또 너무 그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차라리 무능한 게 낫다. 네. 왜? 제가 이제 공직 해보면 상사를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네. 그 무능한 상사도 있고 네. 일을 잘하는 상사도 있어요. 아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반듯하고 일 잘하는 상사는 조직에도 최고죠. 도움이 되고 네. 국가에도 도움이 돼요. 공직. 네, 잘했어요. 네, 네. 근데 공직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 나쁜 방향으로 뛰어나면 네.
정말 국가에 해가 됩니다. 나쁜 방향으로 예. 되면. 그래서 제가 차라리 그보다는 무능한 게 낫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뭐 무능하다 그러니까 당장 뭐 현직 대통령님 말씀하시는 아니, 그 뉘앙스가 왠지 그런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시중에 국민들이 하는 말씀이시죠. 네. 밖에 나가면 국민들이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세요. 네. 노무현 대통령보다 뭐 10배, 100배 무능하다.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야, 차라리 그거보다는 무능한 게 안 낫겠냐. 뭐 그런 이야기를 국민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뭐 공직을 오래 해봤기 때문에 네. 네. 이게 공무원들이 그 세금을 쓰는 직업 직업이죠.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이 공무원들이 잘못하면 나라 전체에 영향을 네. 미치잖아요. 기업이 잘못한 거는 그 기업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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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공직에 있는 분은 정말 반듯해야 되고 심성이 올바라야 그렇죠.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위험하다. 네. 그렇게 네. 보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남시 대장동 게이트 네. 또 뭐 백현동 뭐 아파트 네. 뭐 이런 특혜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여러 개 있는데 사실은 지방선거가 95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장선거. 네. 예. 사실 저도 이제 자치단체 근무를 서울시에서도 해봤고 경남도에서도 네, 해봤는데 네. 단체장의 영향력이라는 거는 이런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아. 선거에서 당선됐기 때문에 네. 그게 법적으로 그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네. 금고 이상 형을 안 받으면 임기를 다 채우거든요. 그렇죠. 네. 징계가 없습니다. 단체장에는. 네. 그러니까 단체장이 또 한 번 되면 보통 두 번 되면 8년 하고 네. 세 번 되면 12년. 세 번 되면 12년을 합니다. 왕국이 되죠. 왕국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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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단체장의 허가 없이 어떤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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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구도에서 대장동 게이트라든지 백현동 아파트 특혜 이런 네. 거 보면 어떻게 그게 시장이 모르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냐. 잘했을 때는 자기가 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잘못된 거니까 난 다 모른다. 그렇죠. 그거는 저는 제 상식으로는 그렇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국가로 한번 확대를 해보세요. 그렇죠. 국가로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보세요. 상상을. 예? 그게 끔찍한 일이죠. 전국이 이게. 대장동이. 그럼요. 차라리 무능한 게 낫다는 차라리 얘기는 그럴 때는 무능한 게 나은 그러니까 거죠. 거기서 그 얘기는 뭐 지금 현재 유능하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일을 너무 많이 벌린다는 뜻입니까? 뭐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장동 관련해서 그 유한기 본부장이란 분이 예.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다들 왜 이분이 이랬을까? 정말 뭐가 더 위에 있는 건가? 아니면 본인이 그냥 본인 자기감 때문에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의문이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뭐 국민들은 다 그렇게 뭐 의심들 하고 네. 네. 뭐 하죠. 근데 뭐 저 아까 팩트를 모르는 상황에서 또 돌아가신 분인데 네. 말씀드리기 뭐 하죠. 네. 그런 부분은 국민들은 뭐 우리 요즘은 워낙 이게 SNS가 그쵸. 잘 예. 소통되고 있어가지고 네. 국민들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면 특검은 지금 뭐 완전히 특검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끝나버린 겁니까 지금? 특검은 말 그대로 네. 지금 민주당에서 쇼하고 있다 저는 그걸 봅니다. 이재명 후보는 특검 하자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 법사위에 지금 우리 당에서 특검법을 상정을 했거든요. 네. 네. 했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에서는 네. 법사위 상정을 못하게 막고 있어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네. 네. 제가 법사위 간사를 하고 계시니까. 예. 그래서 아. 11월 17일인가 그때 이제 법사위 할 때 네. 이제 순서가 왔어요. 법안 이게 네, 상정할 네. 순서가 이게 우리가 특검법을 낸 게 제출한 게 9월 23일인가 네. 그래요. 네. 24일인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야 법안 상정을 하자 법사위 하니까 아 그러면 특검법 나오기 전날까지만 하자. 네. 네. 그래서 9월 23일 법안 제출된 것만 법사위 상정을 하고 네. 9월 24일 날 특검법 상정 제출이죠 우리가 네, 제출한 거는 이제 두고 법사위를 했습니다 17일 날. 네. 이제 11월 30일 날 또 법사위를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 1순위 아닙니까? 네, 특검법이 9월 24일 날 제출됐으니까 예. 그것만 빼고 하재요. 그 다음 거부터. 왜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 우리가 그러죠.
아니 이재명 후보가 특검 하자는데 그러니까 하자고 왜 법사위 그랬잖아요. 상정을 막느냐? 네. 어? 네. 네. 그러니까 말을 못 하죠 민주당 의원이. 특검을 안 해서 그렇다고 또 이재용 후보 말하더라고 예.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또 그 이야기도 했어요. 야, 1소위에 이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법사위 1소위에 그렇죠. 고유법이니까. 그래서 야 1소위 넘어가면 민주당 간사가 1소위 위원장이거든요. 그 1소위에서 올라가도 너 위원장이고 압도적으로 너가 다수니까 네. 절대 1소위 가도 통과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네. 그러니까 법사위 전체의 상정에서 1소위만으로라도 넘기라. 그것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아. 네. 아예 민주당에서 특검법 상정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나 다니면서 특검 하자고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진짜 우리 속된 말로 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 거죠. 네. 야. 근데 그런 내막이 알면서도 네. 그렇게 많이 안 알려지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부산저축은행을 특검에 넣자 해서 제가 윤 법사위 후보가 하자고 했잖아요. 했잖아요. 제가 법사위 할 때 네, 그거 다 네, 포함해서 해라. 네, 네. 왜냐하면 그게 대장동에 연결돼 있으면 특검법 차리면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거는. 그렇죠. 대장동 게이트 관련 특검이면 대장동과 관련된 거는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건 네.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이번에는 가족 비리까지 다 넣자. 어제 저도 들었습니다. 세상만사 특검이에요. 세상만사 특검. 그러니까 안 하려고. 네. 그러니까 위에서 이재명 후보는 하자고 국민들한테 하고 다니고 네. 민주당은 못하게 막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요. 참 부끄러운 정치판이에요. 겉다르고 제가. 속다르고 이게 네. 참. 아.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네. 우리 윤 후보가 정치 신인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그게 저는 국민들이 윤 후보를 우리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뽑아준 게 정치판 한번 개혁해라. 그런 뜻이다. 그런 네. 뜻도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재명 후보 쪽을 보면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중심이 돼서 모든 걸 결단하고 끌고 가고 뭐 얘기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 쪽을 보면은 여기는 이제 이준석 후보도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김종인 위원장도 이준석 대표도 말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덜 나서는 이런 분위기인데 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뭐 실수할 가능성도 줄고 그래서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일부러 약간 나누시는 건가요? 그게 권력을 분산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재앙적 대통령제를 네. 선호하십니까? 아니죠.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죠. 저는 그래 네, 봅니다. 네. 우리 윤 후보가 권력에 대해서 독주라든지 이런 게 네. 체질이 안 맞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권력 분산해서 각자가 열심히 잘해서 가는 게 맞는 거지. 지금 보세요.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또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게 여당이기 때문에 또 좋게 봐줄지도 네. 모르지만 만약에 국정을 그렇게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네.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렇죠. 재앙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아, 제가 볼 때는 약간 이 윤석열 후보 캠프는 이 독일 축구 같아요. 하여튼 조직력으로 쫙 가는 것 같고 저쪽은 남미 축구 같아요. 메시 혼자 딱 모든 공을 다 차는. 그러면 그런. 후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그래서 대장동 게이트가 생기는 거예요. 아하. 지도자 한 사람이 권력을 다 가지고 지시를 하면 어떻게 거절할 그렇죠. 수가 있습니까? 부하 맞아요. 공무원이. 맞아요. 그래서 대장동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윤 의원님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제왕적 대통령이 재앙적 대통령으로 들리죠. 재앙적. 제가 이게 발음이 좀 아니 시원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제왕적 대통령이 재앙적 재앙적 대통령이 되는 건 대통령이 맞잖아요. 그래서 네. 보십시오. 대통령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도 소왕국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대장동 게이트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참모들이 네. 이러면 문제 생깁니다. 네. 이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예, 예, 이건 그렇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권력 분산형 선대위냐 아주 1인 집권형 독주형 선대위냐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당이었으면 네. 우리를 엄청 좋게 이야기했었을 거예요. 아마도.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야당이니까 네. 아주 문제 많은 조직이다. 말 많다. 뭐 네. 삐걱거린다. 비판하는 거고. 저 1인 독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좋은 거다고 지금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분권형 선대이고 저긴 제왕적 선대이다.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말을 잘한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론에 자신 있고 이제 뭐 그러니까 자꾸 이제 윤석열 후보한테 토론하자. 그렇죠. 같이 한번 맞서보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짱 뜨자 이거죠. 예. 근데 윤석열 후보는 아직 이제 정치 신인이라서 조금 뭔가 피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 근데 이제 결국에 가서는 두 사람이 토론을 뭐 다자 할 수밖에 토론을 없죠. 하든 뭐 둘이 토론을 하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금방 오겠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뭐 크게 준비할 게 있습니까? 경선하면서 TV 토론을 뭐 엄청나게 했지 않았습니까? 네. 뭐 10차례가 뭐예요? 한 20차례 가까이 네. 했을 네. 겁니다. 거기에 뭐 토론의 달인들이 홍준표 네. 전 대표님, 네. 유승민 뭐 네. 전 대표 다 뭐 토론의 달인들 아닙니까? 네. 네. 그분들하고 토론을 뭐 수십 차례를 했는데 네. 아. 그것도 보세요. 윤 후보가 뭐 토론을 못해서 뭐 피한다. 네. 얼마나 말 만들기 좋은 겁니까? 저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정책도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계속 바뀌어요. 뭐가 계속 정책인지 말도 모르겠어요. 계속 바뀌거든요. 네.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했다가. 그래 하잖아요. 네. 네. 그럼 TV 토론 나가서 그 하는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어느 정도 자기들 입장이 하나로 정리된 다음에 토론을 하자고 해야 될 그렇죠. 거예요. 저도 헷갈려요. 존경하는 줄 그러니까. 알았는지 존경은 아니래. 아닌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토론하면 이 말했다가 또 내년 1월에 가면 또 다르게 말 바꿀 거고 네, 네. 이런 토론이 그게 국민들한테 신뢰를 잃게 되지 않겠어요? 네. 근데 이제 경선 같은 경우는 당내에서 하는 토론이니까 아무리 서로 경쟁자라고 해도 그렇게 아주 심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니요, 심하게 했지 않습니까? 아니, 보셨잖아요. 했지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하고 맞섰을 때는 이제 조금 더 다르지 뭔가 않을까요? 이제 말에서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네. 그러지 않고요. 그런데 뭐 말에서 안 밀리려면 그 순간순간 막 입에 발린 말만 하면 네. 되겠죠.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윤 아니다. 후보는. 사실 말이 그러니까 전부는 아니에요, 토론에서. 그러니까요. 그쵸? 그런데 지금 네. 또 우리가 뭐 말 잘하는 대통령 뽑는 대선은 네.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윤 후보에 대해서 어제도 이 2030하고 토론에서 나왔던데 술 권하는 부장 같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이제 윤 후보가 술을 좋아하시는 건 저희가 이제 아름아름 다 알고 있는데 이 공부보다는 술자리 그리고 식사 자리 이런 걸 너무 많이 선호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식사를 하루에 뭐 점심 저녁 안 드십니까? 아, 그렇죠. 근데 4번 5번 먹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럼 식사하면서 그 소통하는 거예요. 예? 네. 혼밥 안 하고. 혼밥은 할까요? 안 하죠. 혼밥 할까요? 아니죠. 그 말이 아니라 이제 혼밥하면 또 식사하면서 문제죠. 네. 소통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네. 식사하면서 소통하면서 또 식사할 때 반주 또 곁들이는 거지. 그걸 비판하는 시각에서 보면 또 무한정 비판할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그건 저는 옳지 않다 보고요. 저는 소통의 기회다. 소통의 기회다. 소통을 보고 한다. 거기다가 뭐 술이 좋아서 뭐 술을 찾아다니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 아니 배경도 혼밥 술 좋아하시잖아요. 아니 우리 또 뭐 언론에 계신 분들도 식사하자고 뭐 매번 이야기 하잖아요. 네, 왜 네, 그렇습니까? 네. 소통하려고 하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또 깊이 있는 취재도 되고 그렇죠. 또 속마음도 네, 알 수 네, 있고 하는 네. 거고 또 그래야 우리 편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공격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 대통령이 혼밥 많이 한다 그래고 또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아, 그렇죠. 소통해야 되는 네. 분입니다. 리더들은 네. 진짜 하루에 10번을 밥을 먹어도 드셔야 돼요. 네. 10번. 예, 아유, 왜냐면 큰일 나죠. 10번 먹으면. 근데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통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밥상에서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그걸 거죠? 비판해서는 안 네.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저기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사실 어제도 그 몇 가지 지금 인터뷰 논란이 때문에 또 계속 벌어지고 엄청나게 시끄러워서 뭐 그동안 김건희 씨가 언제 등판을 하느냐 마느냐를 갖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미 등판한 것 같기도 해요. 있어요. 글쎄요, 뭐 그냥 끌려 나오고 있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들어요. 어떠세요, 막 지금? 어떻게든. 그런 건 예. 아니고요. 이제 뭐 제가 정확하게 예. 팩트를 모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는 좀 그래요. 예. 사실은 정확하게 팩트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좀 우리 후보 사모께서 아마 샤이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예. 정치판에 나오는 게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예. 저기 호탕한 사업가라고 그 사업을 털털한 하실 성격이라 때는 아, 굉장히 그거하고 또 다르죠. 왜냐면 우리 국회의원들도 그렇잖아요. 그 국회의원 부인들도 어떤 분은 나와서 막
하기 좋아하는 분이 있고 또 예, 어떤 분이 예, 나와서 예. 하는 거 싫어하는 분이 있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개인 스타일은 성격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내용을 팩트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제가 또 살붙여서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치인의 부인이 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직은. 네. 그렇죠. 우리 윤 후보도 정치 신인인데. 그렇지 거기는 않습니까? 거신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그 김건희 씨를 뭐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그 윤 후보와의 친분이 결정이 된다. 뭐 그런 얘기도 돌던데 그건 그게, 사실입니까? 그게 진짜 얼마나 네. 진짜 악의적인 말인지 참 제가 그 말 들으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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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뭐 전에 한번 본 적은 같이 만난 적은 예. 있지만은 예. 그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부인을 봤다고 해서 뭐 실세고 뭐 네. 아이를 그건 정말 진짜 그런 질문 자체가 악의적인 질문이다. 나는 그래 김건희 보는 거예요. 씨의 그 윤 후보에 대한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런 뜻으로 이제 하는 제가 얘기죠. 알기로는 네. 그건 뭐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네. 질문을 해버리면 네. 누구든지 이제 답을 하면 네. 아니다 뭐 기다 이렇게 답을 하는 순간에 그게 하나의 세트로 묶여서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자가 질문한 거는 질문이 아니고 팩트가 돼버린다. 예, 예. 근데 이제 뭐 등판할 거냐 아니냐 그거에 관해서는 내부에서 의논하실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뭐 저희들도 안 그렇습니까? 예. 선거에 가장 도움이 되는 도움이 방식. 되는 예. 시점, 방식. 이제 그게 필요한 거죠. 사실. 언제쯤이라고 지금 예정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아직은. 네, 아직은 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제 보면 뭐 저희는 뭐 논란되는 그 자체는 떠나서 이 기자들이 그 회사 앞에 지키고 있다 나오니까 찍으니까 다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셨어요. 근데 너무 심하게 피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안 있었기 때문에 네. 말씀드리긴 뭐 하지만은 좀 이렇게 대외 활동에 대해서 네. 정치적인 그런 데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이 있는 건 맞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지. 거기다 자꾸 살을 붙이는 거는 저는 지금 현 당에서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 윤 후보님은 이제 부인을 굉장히 사랑하시는데 그 논란이 있으니까 그걸 변명을 잘못하면 또 그게 공격 대상이 되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정확한 팩트를 이제 해서 정리를 해서 한번 정리해서 한번. 국민들께 알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선대위에도 네. 네거티브 단이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네, 네. 네. 예. 그래서 거기서 차분하게 정리해가지고 아마 국민들한테 소상히 알릴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 이제 기회가 올 그런 거다. 게 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그런 역할을 하는 팀들이 안 꾸려졌잖아요. 네. 이제 꾸려가지고 그걸 할 예, 겁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이 논란이 됐던 그렇죠. 부분에서 예, 딱 예, 정리해서 맞아요. 그 알리는 필요해요. 거예요. 그거 안 그러면 계속 번지더라고요. 예, 네. 우리 이제 선대위에 이제 네거티브 단이 이제 잘 꾸려졌거든요. 꾸려져서? 예, 예. 이제 그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서 국민들께 알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된 게 있으면 인정하고 그렇죠. 인정하고 그렇죠.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렇죠. 아닌 건 아니다 하고. 아니고 예. 그렇게 할 거다. 정확하게 알릴 겁니다. 네. 근데 참 이번 선거 보면 재밌는 게 윤석열 후보 본인에 대한 네거티브는 거의 없어요. 다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윤 후보가 그만큼 깨끗하다는 예, 얘기예요. 예, 예. 우리 윤 후보를 공격할 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 윤핵관이다 해가지고 네. 주변 참모들 공격하고. 예, 예, 예. 근데 민주당은 보면 전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네. 사실 그래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대통령 부인을 뽑는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대통령을 뽑는 선거고. 그렇죠. 거기다가 또 국정을 대통령 부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대통령이 나라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여권에서는 국무 뽑기 경쟁으로 가고 있어요. 그게 지금. 이제 자기들 후보에 약점이 많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네. 아하. 자기들 후보 약점이 많기 때문에 그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다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그것도 예. 얘기가 되네요. 예. 근데 어쨌든 우리 김건희 여사가 하여튼 언제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이게 국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관심 당연히 있겠죠. 국민들이 네. 관심이 있지만 저희들은 이제 또 선거에서 저희들이 이겨야 되잖아요. 네. 그럼 가장 선거에 도움이 되는 시기에 우리 네. 후보님하고 또 우리 후보 부인께서 판단하실 거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의원님 개인에 대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제 경남 이 도의 부지사를 지내시고 그래서 홍준표 의원하고 굉장히 가까우셨어요. 그래서 한때 최측근 얘기도 불렸는데 왜 이번 대선 때 홍 의원이 아닌 윤 후보한테 가신 겁니까? 뭐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대선이라는 게 개인 친소 관계로 네. 뭉쳐서 해가지고 되지 않는다. 네. 저는 그 생각이 있고
제가 뭐 여러분을 잘 알죠. 네. 제가 뭐 이명박 대통령님도 서울시에서 직접 모셨고 네. 또 오세훈 시장도 제가 서울시에서 직접 모셨습니다. 아, 네네. 그렇군요. 또 홍준표 도지사 경남도에서 모셨고 네. 저는 일반직 공무원이잖아요. 네. 또 뭐 국회에 와서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도 네. 만나게 됐고 했는데 정권 교체하자. 이게 지금 어떤 분이 나갔을 때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할 수 네. 있겠느냐. 아. 그런 데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죠. 아. 그러니까 인간관계보다는 나라 살리고 네. 정권 교체하는 게 우선 아니겠느냐 네. 하고 했었는데 네. 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네. 또 뭐 마음도 착잡했고 그래 했죠. 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홍 의원님 굉장히 서운해 하셨겠어요. 뭐 그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예, 예. 예, 너무 당연하다. 네. 죄송하고 미안하고 네. 그런 거죠. 네. 아. 네. 근데 지금 홍 의원이 이제 그 경선 끝난 이후에 선대에 합류를 안 하고 계신데 사실 그 이 윤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시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과정에서 중재자 이런 역할 좀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거는 거의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홍준표 대표님 제가 성격을 제가 조금 알죠. 네. 그 정치적으로 또 정무적으로 워낙 뛰어난 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어느 참모의 말 듣고 네. 판단하실 분은 아니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 그건 뭐 큰 의미는 없는 거고. 아, 그럼 후보가 직접 나서야 된다. 예, 거기다가 또 우리 후보가 안 나서도 우리 홍 대표님은 우리 정권 교체에 필요한 시기다. 본인 힘이 필요하다 싶으면 나오실 네. 거라고 저는 네. 봅니다. 그 정도로 워낙 정무적으로 뛰어난 분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권 교체에 힘이 붙인다. 만약 예를 들어서 또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지금 도와줘야 되겠다 싶으면 분명히 나와서 도와주실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예. 홍 의원님은 대선 전에 언젠가 한번 나오실 거다. 예. 왜냐하면 본인이 워낙 정무적으로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판단이나 시기나 이런 걸 잘 아시잖아요. 아, 지금은 아니지만. 그 아니지만은 아. 적절한 타임 되면 우리 정권 교체의 장을 도와줄 거다. 아, 내년에 이제 한 어느 중요한 시기에 짱 하고 한번 예. 구원투수 등판 한번 하시는. 그런데 그걸 뭐 옆에 뭐 참모들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네, 네, 네. 워낙 뭐 뛰어나시니까 아시잖아요. 뭐 저희도 알죠. 그러니까. 적구다이 홍카콜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또 해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분 성격을 잘 알잖아요. 딱 어느 시점에 도와줘야 되겠다 싶으면 그때 나오실 겁니다. 예. 사실 이제 인터뷰 워낙 잘 안 하시니까 저희가 이제 이렇게 뵙기 어려운 그 의원이신데 오늘 여기 나오셨으니까 왜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하는지 직접적으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사실은 제가 뭐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지만은 네. 좀 인터뷰라든지 예. 또 언론 전화라든지 잘 안 받아요. 네. 네. 왜냐면 뭐 제가 뭐 의사결정권자도 아니고 네. 또 제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도 위에 결정권자나 또 지도자가 또 말을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웬만해서 잘 안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윤석열 후보를 왜 해야 되느냐. 네. 뭐 중간중간에 조금씩 이야기했지만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네. 사실은 제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인사를 할 때 한 네. 10년 전이죠. 네. 그때 어떤 분이 이제 대사 인사를 하는데 네. 베네수엘라 대사를 보내달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네. 네. 그때만 해도 베네수엘라가 기름도 많이 나오고 아. 잘 좋았어요. 살았죠, 그때까지는. 예, 네. 좋았어요. 네. 근데 지금 만약에 청와대에 가서 인사를 할 때 베네수엘라 대사 보내달라고 할 사람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직업 공무원들밖에 한가요? 없습니다. 네. 이 나라 이게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고 예. 예. 또 땅도 없고 뭐 없잖아요. 예. 망하는 건 한순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600조 가까이 되던 국가 채무가 1000조가 넘어갑니다. 네. 예. 지금 이재명 후보 보십시오. 경기도지사 하면서 얼마나 돈 펑펑펑펑 했지 않습니까? 돈 쓰는데 재주가 예. 있는 분이에요. 네.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네. 이게 이대로 갑니까? 아. 우리가 기축국도 아니고 네. 땅 속에서 기름이 무한정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안 써서 문제라고 그러시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돈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를 못하면 네. 우리 자식들이나 우리 미래 대한민국에 과연 우리가 머리 들고 살 수 있겠느냐. 네. 그래서 그 고민으로 인해서 우리 윤석열 후보를 내세워야 또 참신한 정치 신인을 내세워야 네. 정권 교체 가능하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봤고 또
이번에 또 그래 하지 못하면 참 우리가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겠나. 네. 네. 반드시 정권 교체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당 안팎에서 그리고 선대위 안팎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그 윤한홍 의원님 모시고 그 여러 가지 우리가 궁금했던 이야기들 뭐 윤핵관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그 윤석열 후보부인 김건희 씨 관련해서 대응하는 방안 등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정치펀치 오늘 좀 시원하게 들으셨나요? 네. 자, 오늘도 윤한홍 의원님과 나눈 얘기들 아마 유익하게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와주신 윤한홍 의원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치 펀치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시청자 여러분. 한 해 동안 많은 사랑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애정에 보답하고자 저희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네, 12월 한 달간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희 유튜브 채널에 이 슈퍼 챗, 슈퍼 땡스, 슈퍼 스티커를 보내주시면 그 수익 전액을 사랑의 열매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한 달간 조선일보 유튜브를 향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